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학쌤의 테마 수학 두 번째 테마는 신비한 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을 다양하고 신비한 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비한 수의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부족수와 과잉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족수와 과잉수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 즉 진약수의 합이 자기 자신보다 작거나 큰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경우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 1, 2, 5를 합하게 되면 8이 되어서 자신 10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10은 부족수입니다. 다음으로 20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 1, 2, 4, 5, 10을 합하게 되면 22로 자신 20보다 크게 되죠. 그러므로 20은 과잉수입니다. 부족수, 과잉수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신을 제외한 양의 약수의 합을 Sn이라 하고 자신을 포함한 양의 약수의 합을 시그마 n이라고 할 때 완전수 n에 대해서는 Sn equal n 또는 시그마 n equal 2n이 성립한다는 것을 앞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부족수 n에 대해서는 Sn이 n보다 작거나 시그마 n이 2n보다 작다가 성립하겠죠. 또한 과잉수 n에 대하여는 Sn이 n보다 크거나 또는 시그마 n이 2n보다 크다가 성립할 것입니다. 문제 1번 40 이하의 자연수를 부족수, 완전수, 과잉수로 분류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식 Sn이나 시그마 n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죠. 엑셀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찾아보았습니다. 왼쪽에 초록색으로 1부터 40까지의 수가 쭉 적혀 있는데 이것은 부족수인지 완전수인지 과잉수인지 판정하게 될 숫자들입니다. 위쪽에 하얀색으로 1부터 40까지 적혀 있는 것은 이 수들이 왼쪽에 있는 수들의 약수가 되는지 어떤지 실제로 나누어 보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여기에 3이 적히게 되었는데 이것은 함수식에 의해서 이 6을 위쪽에 있는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고 모드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인데 3으로 6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일 것 같으면 그때에 요거를 적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칸으로 놔둬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보면 4를 6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칸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함수를 쭉 다 적용을 시켜서 여기에 적혀있는 수들이 왼쪽에 있는 수들의 지금 양의 약수가 적히게 되었죠. 이제 AP 요 열에는 이 양의 약수들의 합을 쭉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AQ열 이것은 본래 주어진 N 이 수의 2배가 계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수, 완전수, 과잉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AP열 이것이 AQ 이 열보다 작게 되면 부족수, 그리고 같게 되면 완전수, 그리고 크게 되면 과잉수 그것을 오른쪽에서 판정을 합니다. 보시면 AP가 AQ보다 크면은 과잉수, 그리고 두 개가 같으면 완전수, 만약에 작게 되면은 부족수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n이 6인 경우 n은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완전수라고 판정이 되어 있고 다음에 여기에 12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것보다 AP가 AQ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잉수죠. 그 위에 이제 작게 되면 부족수라는 것들이 쭉 나오고 그래서 40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분류한 수들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족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40 이하에서는 완전수가 아시다시피 6과 28 두 개고, 과잉수는 12, 18, 20, 24, 30, 36, 40으로 부족수보다는 훨씬 적으면서 보니까 다 짝수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모든 홀수는 부족수일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아닙니다. 945라고 하는 수를 가져와서 시그마 945를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960인데 이것은 2 곱하기 945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945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홀수 과잉수입니다. 그러므로 홀수라고 해서 모두 부족수가 아니라 과잉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재미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945부터 5355까지는 과잉수가 공차가 630인 등차수열을 이룬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자연수에는 부족수가 훨씬 많고 과잉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4.76보다는 크고 24.8보다는 작아서 4분의 1이 채 안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부족수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리를 살펴보고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정리 1. 모든 소수는 부족수입니다. 증명을 해보면 소수 P에 대해서 양의 약수는 1과 P밖에 없죠. 그리고 P는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S의 P를 계산하면 1인데 이것은 P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수는 부족수이다가 성립하게 되죠. 다음으로 정리 2번. 소수의 거듭 제곱인 수는 모두 부족수입니다. 역시 증명을 해보지요. 자, 소수 P에 대해서 P의 n승의 양의 약수는 1P, P제곱, P의 n-1승, P의 n승이죠. 이 중에서 진약수의 합인 S의 Pn을 계산하면 1부터 P의 n-1승까지 합입니다. 그것은 P-1분의 P의 n승 -1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P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것을 적용시키면 당연히 P의 n승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거듭제곱인 수도 모두 부족수입니다. 다음으로 정리 3. 부족수는 무수히 많다. 정리 4는 짝수인 부족수도 무수히 많다. 정리 5번도 홀수인 부족수도 무수히 많다입니다. 증명은 부족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은 정리 1에 의해서 아까 모든 소수가 부족수라고 했죠. 소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수도 무수히 많게 됩니다. 다음에 정리 4의 증명은 아까 정리 2에 의해서 소수의 거듭 제곱인 수가 모두 부족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2의 n승을 가져오게 되면 2의 거듭 제곱이 모두 부족수이고 이 2의 거듭 제곱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짝수인 부족수도 무수히 많게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 5를 증명해보면 역시 정리 2에 의해서 소수의 거듭제곱인 3의 n승 인수도 모두 부족수이고 3의 거듭제곱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홀수인 부족수도 역시 무수히 많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리 6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인 수도 모두 부족수이다. 단 두 소수가 2와 3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역시 증명해보지요. 서로 다른 두 소수 PQ에 대해서 시그마 PQ는 시그마 P 곱하기 시그마 Q와 같습니다. 이것은 1 더하기 P, 1 더하기 Q를 곱한 것과 같게 되고 이것을 전개해보면 1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PQ가 되는데 이것이 2PQ보다 작게 된다면 PQ가 부족수가 되겠죠. 자, 이것이 작다는 것은 2PQ에서 왼쪽에 있는 1 더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PQ 이것을 빼봐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빼게 되면 이 식이 P-1, Q-1, -2가 되고 여기에서 P와 Q가 각각 2와 3인 경우가 되어버리면 이퀄이 성립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위의 식이 성립하게 되고 그러므로 PQ는 부족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리 7번입니다. 부족수의 모든 약수는 역시 부족수이다. 증명을 해 봅시다. 자, 만약 부족수 n이 부족수가 아닌 약수 a를 가지고 이 a의 약수가 a1, a2, ak라고 한다면 그리고 n이 a 곱하기 b라고 할 때에 a1b, a2b, akb까지는 모두 n의 약수가 되겠죠. 그리고 부족수가 아닌 약수 a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 a는 2a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을 계산을 하게 되면 n의 약수인 a1b부터 akb까지 합보다도 크거나 같게 될 것이고 이것을 b를 묶어내고 계산하면 시그마 a 곱하기 b이며 시그마 a가 2a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2ab보다 크거나 같게 되죠. 결국은 시그마 n이 2n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n은 부족수라고 했는데 시그마 n이 2n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부족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부족수의 모든 약수는 부족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정리 8번 앞에서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완전수의 모든 진약수는 부족수이다 입니다. 증명을 해보죠. 역시 비슷하게 증명을 합니다. 만약 완전수 n이 부족수가 아닌 진약수 a를 가지고 그 a의 약수가 a1, a2, ak라고 합시다. n을 ab라고 할 때 역시 a1b, a2b, akb까지는 모두 n의 진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a도 2a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n을 계산을 해보면 n의 진약수인 a1b부터 akb 합한 것보다는 크게 될 것이고 그래서 b를 묶어내어서 계산해서 시그마 a 곱하기 b가 되는데 여기에서 시그마 a가 2a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 n은 2ab보다 크다가 되며 2ab는 2n이죠. 자, 이것은 n이 완전수라고 하는데 모순이 되지요. 그러므로 완전수의 모든 진약수는 부족수가 됩니다. 자, 이제 과잉수에 대한 정리도 몇 가지 살펴보고 증명을 해 봅시다. 정리 9번 과잉수는 모두 합성수이다. 증명입니다. 일단 1은 부족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정리 1에 의해서 모든 소수는 부족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 중에서 1과 소수를 제외한 합성수만 남게 되는데 당연히 모든 과잉수는 이제 합성수가 되겠죠. 물론 합성수 안에 부족수도 있고 과잉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정리 10번 과잉수의 배수는 모두 과잉수이다. 증명해보죠. 과잉수 n의 약수가 d1, d2, dt라고 하면 n의 배수 kn에 대하여 kd1, kd2, kdt는 모두 kn의 약수가 됩니다. 여기서 n이 과잉수이기 때문에 시그마 n이 2n보다 크게 되고 그래서 시그마 kn을 계산하게 되면 kn의 약수인 kd1부터 kdt까지의 합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리고 k를 묶어내어서 계산하면 k 시그마 n이 되고 시그마 n이 아까 2n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그마 kn이 2배의 kn보다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과잉수 n의 kn은 과잉수가 되죠. 다음 정리 11은 과잉수는 무수히 많다입니다. 정리 12는 짝수인 과잉수도 무수히 많다이고 정리 13은 홀수인 과잉수도 무수히 많다입니다.
자, 역시 증명을 해보죠. 과잉수가 무수히 많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정리 10에 의해서 과잉수의 배수가 모두 과잉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수의 배수가 무수히 많으므로 당연히 과잉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에 정리 12의 증명입니다. 자, 역시 정리 10에 의해서 과잉수의 배수는 모두 과잉수라고 했는데 가장 작은 짝수 과잉수인 12의 배수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짝수인 과잉수도 무수히 많게 됩니다. 정리 13의 증명도 비슷하게 정리 10에 의해서 과잉수의 배수는 모두 과잉수이고 가장 작은 홀수 과잉수인 945의 배수도 무수히 많기 때문에 홀수인 과잉수도 무수히 많게 되겠죠. 물론 홀수인 과잉수는 945에다가 3, 5, 7 이런 수를 곱한 배수가 바로 홀수인 과잉수가 되겠죠. 정리 14. 완전수의 배수들도 완전수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 과잉수이다. 증명입니다. 완전수 n의 약수가 d1, d2, dt라고 하면 n의 배수 kn에 대하여 kd1, kd2, kdt 여기서 k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은 모두 kn의 약수이고 1도 항상 kn의 약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그마 n은 2n이 되죠. n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 kn을 계산하게 되면 아까 kn의 약수인 kd1부터 kdt까지 합에다가 또 1도 약수였기 때문에 1까지 더했습니다. 이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될 것이고 이것을 k를 묶어내어서 계산하면 1 플러스 k의 시그마 n이 됩니다. 아까 시그마 n이 2n이기 때문에 이 값은 1 더하기 2kn이 되고 이것은 2kn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그마 kn이 2kn보다 크기 때문에 완전수 n의 배수인 kn은 과잉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리 15입니다. n이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n 팩토리얼은 과잉수이다. 이것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n이 4일 때 계산해 보면 4 팩토리얼은 24인데 s의 24를 계산하면 이것이 24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과잉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n이 k일 때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 말은 s의 k 팩토리얼이 k 팩토리얼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인데 이것이 k 팩토리얼보다 크다라고 하자. 자, 이때 이제 k 플러스 1 팩토리얼에 대한 s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k 플러스 1 팩토리얼의 약수는 아까 k 팩토리얼의 약수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한 수를 항상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s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k 플러스 1 팩토리얼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인데 이것은 아까 k 팩토리얼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에 k 플러스 1을 곱한 값보다 크게 되고 이것은 k 플러스 1 곱하기 s의 k 팩토리얼 이것보다 크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아까 s의 k 팩토리얼이 또 k 팩토리얼보다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보다 크다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s의 k 플러스 1 팩토리얼은 결국은 k 플러스 1 팩토리얼보다 크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1, 2에 의하여 n 팩토리얼은 과잉수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두 가지 용어를 더 살펴봅시다. 시그마 n 이퀄 2n을 만족하는 수가 완전수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2n의 값보다 1이 부족하거나 1이 과잉된 그런 수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 근완전수와 준완전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근완전수의 정의는 시그마 n 이퀄 2n-1을 만족하는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6을 살펴보면 시그마 16은 31이 나오는데 이것은 2 곱하기 16-1이죠. 그러므로 근완전수입니다. 근완전수는 모두 2의 n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근완전수가 항상 2의 n승의 형태인지는 아직 증명하지 못한 미해결 문제입니다. 아까 이용한 엑셀 파일에서 근완전수를 판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함수를 보시면 AP가 AQ 계산한 것에 1을 뺀 것하고 같게 되면 근완전수라고 판정해라 하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 근완전수를 보면 1, 그리고 2, 4, 8, 16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전부 2의 n승의 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준완전수의 정의입니다. 시그마 n 이퀄 2n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수를 준완전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준완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도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근완전수에 대한 정리를 한 가지 증명해 보죠. 정리 16입니다.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2의 n승의 꼴은 근완전수이다. 증명을 해보죠. 자, 2의 n승의 양의 약수는 1, 2, 2의 제곱, 2의 n승이므로 시그마 2의 n승을 계산하면 2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것은 2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의 n승은 근완전수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므로 항상 근완전수가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